놓아줘. 그 순간 민지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방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앞으로 발을 내디뎠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를 느낀 건지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있던 남자가 민지를 흘겨보며 입을 열었죠. 누구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손 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대로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운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 야, 내가 강태수 딸이구나. 남자가 비웃으며 아버지의 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새빨갛게 변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지가 움직인 건 정말 순간이었어요. 3초? 아니, 그보다도 짧은 시간이었죠. 번개처럼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틀어 올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으아! 뭐야? 이 여자!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민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방망이를 들고 있던 한 명은 손목을 잡아 뒤로 제압했어요. 이 여자! 바닥에 넘어진 남자가 일어나려 했지만 민지가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화려한 무술 기술을 가진 민지의 활약. 그런데 아버지는 왜 편의점 앞에서 남성들에게 멱살을 움켜쥐면서 당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미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2주간의 혹독한 산악 전투 훈련이 끝나고 받은 3일간의 짧은 휴가였어요. 707 특임단의 검은 전투복과 검은 베레모를 그대로 착용한 채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죠. 다음 정류장 청솔마을입니다. 산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르고 또 굴렀던 지난 2주가 꿈처럼 느껴졌어요. 동료들과 함께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이 울리자 미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 드디어 집이다. 1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골목길들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편의점이 떠올랐어요. 김미래 중사 25살의 그녀는 701 특임단에서도 손꼽히는 격투 실력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딸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춰서자 미래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내렸어요.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아. 역시 고향이야. 마을 입구에서 200m쯤 걸어가면 아버지의 편의점이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정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요. 편의점 앞에 서 있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미래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김정호! 마지막 경고다! 2명의 남자가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위협적인 자세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도장 찍고 땅 팔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지?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본능이 깨어났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든든한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 막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죠. 아니에요. 정말 안 됩니다. 주민들과 약속했거든요. 이 마을은 팔 수 없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래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미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버지, 미래의 외침이 마을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녀가 달려오는 모습에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뭐야? 이 계집은? 멱살을 잡으려던 남자가 미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막아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방어 동작이었죠. 제 아버지에게 손대지 마세요. 미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전투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얼어붙었죠. 쇠파이프를 든 남자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미래를 노려봤어요. 손목을 붙잡힌 동료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서 군인 놀이하는 계집이 끼어들어? 좋아! 너부터 혼내주마! 쇠파이프를 미래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틀어지면서 파이프를 피했죠. 동시에 그녀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냈어요. 한 번의 비틀기로 쇠파이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아! 남자가 손목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미래의 압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미래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며 모두들 놀라워했죠. 미래야, 너 언제 왔니? 아버지가 안도의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미래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적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쓰러진 두 남자 중 하나가 일어나면서 이를 갈았어요. 이런 젠장!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크게 실수했다! 조만식 형님께 이 일 보고하면 너희 다 죽어! 미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조만식이라는 배우 인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사라져갔죠. 조만식이 누구죠? 곧 알게 될 거다. 기다려봐라.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칭찬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미래의 마음은 무거웠죠. 정우 이장님 딸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707부대라더니 정말 다르네. 아버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휴가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며 미래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야기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만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편의점 문이 딸랑거리며 닫혔어요. 미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카운터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라면 냄새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옆자리에 앉았죠. 미래야, 내가 없는 동안 마을에 큰 일이 생겼구나. 정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 대한토건이라는 회사에서 마을 전체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며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거부하자
태도가 달라졌죠. 대한토건이요? 처음 듣는 회사네요. 대한토건 측에서는 마을 땅값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정호를 비롯한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팔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만식 일당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만식이 누구예요? 아까 그 사람들이 형님이라고 했는데. 조만식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만식 일당은 처음에는 협박만 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거부하자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밤마다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죠. 조만식 놈들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말이야. 목격자들도 무서워서 증언을 꺼려했어요. 경찰이 와도 이미 사라진 뒤였고 CCTV도 고장났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손을 뗐죠.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미래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숙이었죠. 어머, 미래 아니야. 언제 왔니? 김숙이는 마을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정호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녀는 미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들려줄 참이었죠. 미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조만식 일당이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위협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박할머니는 무서워서 밤잠도 못 주무셨다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무서워서 밤잠도 못 주무신대. 이 박사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미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토지 매각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거든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분석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한토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확실히 정보가 많지 않았죠. 아버지, 대한토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최근에 설립된 회사 같았고 대표는 이석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김숙이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들려줬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며칠 전에 와서 토지 감정을 했다는 것이었죠. 허가도 안 났는데 미리 준비한 것 같아. 이상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건 정치적 로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래는 707 특임단에서 익힌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또 열리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최영감님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시죠. 정우야, 괜찮나? 최영감님은 미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조만식 놈들이 미래의 소문을 벌써 들었을 거라고 경고하셨죠. 미래야, 조심해야 해. 조만식 놈들이 내 소문을 벌써 들었을 거야. 최영감님의 말에 따르면 조만식 일당은 정보망이 상당했어요. 마을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보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만식 일당이 체면을 구기고 가만히 있을 리 없거든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미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죠. 미래는 밤중에 마을을 정찰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야간 정찰 기술을 활용해서 마을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조금 나가볼게요.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조만식 일당이 또 나타날 만한 곳도 파악해야 했어요. 정호는 미래의 단단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밤 10시가 되자 마을은 조용해졌어요. 미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미래는 마을 외곽부터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각 집마다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조만식 일당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골목길 곳곳에 숨을 만한 곳들도 확인했죠. 30분 정도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미래는 머릿속으로 마을 지도를 그려봤어요. 주요 거점들과 대피 경로, 그리고 방어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편의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찰에서 파악한 마을 보안 상황을 정리하며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죠.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미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어제 편의점 앞에서 제압당한 두 깡패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덩치 큰 남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총 10여 명 정도였죠. 조만식이 직접 왔나 봐요. 맨 앞에 선 중년 남자가 바로 조만식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험악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재빨리 아버지를 카운터 뒤로 피하게 했습니다. 어젯밤 정찰하며 세운 방어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편의점 내부의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아버지, 뒤쪽 창고로 피해 계세요. 조만식 일당이 편의점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사방을 둘러싸며 미래와 정호가 도망갈 수 없도록 포위했습니다. 조만식이 편의점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죠. 야, 김정호! 어제 우리 애들 건드린 계집 어디 있어? 저 여기 있는데요. 미래가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어요. 707특임단 전투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투 준비가 완료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만식이 미래를 보며 비웃었죠. 조만식의 얼굴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어제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좋아, 내가 그 계집이구나. 어제 우리 형님들한테 한 집 값을 치러야지. 형님, 저 계집이 707부대 출신이래요. 편의점 안으로 5명의 부하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편의점 내부 구조를 파악했죠. 좁은 통로와 진열대들이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었어요. 많은 적을 상대할 때는 넓은 공간보다 좁은 공간이 더 유리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근접전 기술을 발휘할 수 있었죠. 707부대면 뭐 어쩐다는 거야? 여자는 여자지.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조만식이 손짓하자 2명의 부하가 미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진열대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요. 미래의 발이 첫 번째 공격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공격자가 미래의 뒤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돌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죠. 이런 젠장! 한 번에 덤벼!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미래는 진열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그들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라면 박스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임시 장애물이 되었죠. 조만식은 이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부하들도 편의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하냐? 다 들어와서 저 계집 잡아! 편의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10여 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미래 한 명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유리했죠. 미래는 냉장고 뒤로 몸을 숨기며 적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배운 다대일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무력화시키는 전략이었죠. 저기 숨어 있다. 가장 가까이 온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공격자들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가 쓰러지자 미래는 재빨리 다른 위치로 이동했죠. 편의점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만식 일당의 위협 때문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미래가 괜찮을까? 5분 정도 지나자 편의점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조만식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압도적인 실력에 그들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죠. 마침내 조만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부하 10명이 한 여자에게 모두 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미친! 어떻게 이런 일이? 더 하시겠어요? 미래는 조만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옷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반면 조만식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조만식은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차가운 눈빛을 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죠. 이석철 사장에게 보고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겠다. 기다려봐라. 이게 끝이 아니야? 조만식이 도망간 후 마을 주민들이 편의점으로 몰려왔어요. 미래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격한 그들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보복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미래는 아버지가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정호는 창고에서 나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이석철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어요. 조만식보다 더 큰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석철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만식이 도망간 지 이틀이 지났어요. 마을은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미래는 편의점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너무 조용해. 정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조만식 같은 인물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래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입구에서 또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 2대였습니다. 미래는 망원경으로 확인해 봤죠. 이번엔 규모가 다르네요.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의 수가 3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움직임도 조만식 일당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직적이고 훈련된 모습이었죠. 맨 앞에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저 사람이 한기섭인가 봐요. 미래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격이 될 것 같았습니다. 30명의 상대는
아무리 707특임단 출신이라도 쉽지 않았죠. 한기섭 일당은 마을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마을 입구와 출구를 모두 차단하고 주요 건물들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서워서 집 안에 숨어버렸죠. 이번엔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그때 편의점 앞으로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기섭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미래와 정호에게 마을 외곽 폐농장으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완전한 함정이었죠. 김미래, 김정호! 1시간 안에 폐농장으로 나와! 안 나오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는 이것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람정임을 알고 있었어요. 폐농장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지형이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래는 707특임단에서 사용하던 전술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제가 혼자 가겠어요. 안 돼. 미래야, 너무 위험해. 정우가 딸을 말렸지만 미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30명을 상대로 싸우려면 최대한 기동성을 살려야 했죠. 미래는 밤을 기다렸어요. 어둠 속에서 폐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야간 침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밤 10시 미래는 검은 전술복을 입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배낭에는 야간 투시경과 몇 가지 전술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농장까지의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었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폐농장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한기섭 일당이 완전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건물 곳곳에 감시병을 배치하고 주요 출입구도 차단해 놨습니다.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죠. 미래는 건물 뒤편에서 침투를 시도했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은밀 이동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중앙홀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미래는 천천히 접근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기섭이 그 앞에 서 있었죠. 한기섭 주변에는 10여 명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나머지 20명 정도는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구출 작전을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김미래가 정말 올까요, 형님? 올 수밖에 없어. 저런 의리파는 마을 사람들을 저버릴 수 없거든. 미래는 건물의 전력을 차단했어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자 한기섭 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미래에게는 어둠이 오히려 유리했어요. 그녀는 건물 외곽에 배치된 감시병들부터 하나씩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죠. 뭐야? 정리가 왜 나갔어? 김미래가 온 것 같은데. 10분 만에 외곽 감시병 대부분을 처리했어요. 이제 중앙홀에 한기섭과 핵심 부하들만 남았습니다. 미래는 천장 환기구를 통해 중앙홀 위로 이동했어요.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적들을 제압해야 했거든요. 김미래, 나와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기섭이 소리를 질렀지만 미래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장에서 연막탄을 투하했습니다. 순식간에 중앙홀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죠. 연기 속에서 미래가 내려왔어요. 야간 투시경 덕분에 적들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적부터 차례로 공격했어요.
으악! 어디서 나타난 거야? 5분 만에 대부분의 부하들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한기섭이 칼을 들이대며 저항했습니다. 미래는 한순간의 틈을 노려 한기섭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죠. 칼이 떨어지는 순간 미래가 한기섭을 제압했어요. 30여 명의 조직원들과 벌인 생사를 건 최후의 격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다수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폐농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를 한 것 같았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경찰들이 폐농장으로 들이닥쳤어요. 현장 상황을 본 경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0여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미래 한 명만 멀쩡히 서 있었거든요. 경찰은 미래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어요. 비록 목격자들이 정당방위라고 증언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서도 707 여군이 과도한 폭력 사용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죠. 김미래 중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래가 구치소에 수감된 소식은 곧바로 707 특임단에 전해졌어요.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모범적이던 미래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미래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가 휴가 중에 수집한 대한토건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미래가 언제 이런 걸 조사했지? USB에는 정치인 매수 자료, 공무원 로비 증거, 타 지역 강제 개발 사례들이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폭력배 동원 지시서까지 있었습니다. 이석철과 대한토건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죠. 동료들은 이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미래가 단순히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야. 707 특임단은 즉시 군 수사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대한토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미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법정에서 미래의 변호인단이 강력한 논리를 펼쳤어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에 맞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 앞 CCTV 영상도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어요. 조만식 일당의 협박과 폭력, 그리고 미래의 정당방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수기와 최영감님의 증언이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기섭이 갑자기 법정에서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석철의 배신을 깨닫고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이석철이 정치적 로비를 위한 강제 개발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기섭의 자백으로 대한토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이석철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불법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식 일당은 그저 고용된 폭력배에 불과했죠. 여론이 급격히 미래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언론에서는 마을을 지킨 707여 전사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마을 지키기 운동이 전개되었죠. 미래 중사는 영웅이야. 대한토건 같은 악덕 업체를 처벌해야 해. 최종 판결에서 미래는 정당방위로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반면 이석철과 대한토건 관계자들은 강요,
공무원 매수, 조직폭력 동원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미래가 마을로 돌아오는 날, 편의점 앞에는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맞이했죠. 미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 이제 마을이 안전해졌어요? 마을은 보존되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당한 개발이 모색되기 시작했어요. 이석철의 불법 골프장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마을의 자연환경을 살린 생태관광단지 조성이 검토되었죠. 미래는 며칠 더 마을에서 휴식을 취한 후 부대로 복귀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부대 동료들이 미래를 영웅처럼 맞이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겸손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족과 마을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07 특임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모범 사례로 기록했어요. 개인의 용기와 정의감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는 후배 군인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몇 달 후 청솔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정우는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장으로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미래는 가끔 휴가 때마다 마을을 찾았어요. 편의점 앞에 서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아버지, 그래, 우리 딸 덕분이야. 미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불의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707 특임단 김미래 중사.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 되었어요. 힘과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미래는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개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청솔마을과 같은 위기에 처한 곳들이 많았죠. 언젠가는 모든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거예요. 정우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청솔마을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승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부정의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미래와 청솔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은 분명히 더 밝고 아름다울 것이었어요.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였으니까요.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